끝까지 색출입니다. 쌍따옴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가결표 끝까지 색출, 살생부 꺼낸 친명계. 네.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 장경태 지지자들 21일 내일이죠. 내일 국회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가결을 한다면 찬성표를 던진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끝까지 색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이재명 구하기 나선 개딸들 연차 내기 운동에 문자 폭탄. 네. 연차 내기 운동. 아까 잠깐 보셨죠. 장경태 의원이 21일 날 지지자들 연차 내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연차 내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같은 당원으로서 이 정도의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같은 당 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1일 오후 2시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또 압도적 부결로 절대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일 오후 2시에 모여주시라. 21일 오후 2시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각이죠. 그때 연차를 내시든 해서 어쨌거나 오셔라라는 건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 지금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차 내기 운동, 깃발 아래 모입시다. 반차, 월차, 연차, 1일병과 외근 하자라는 거. 오전 반차 내고 가려고 한다. 오후 2시인데 오전 반차를 내면 못 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일단 연차를 내고 오겠다라는 이런 동참을 촉구하는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에 만약에 반대표를 안 던지면 찬성표가 아니라 뭐 기권이든 뭐 불참이든지 간에 반대표를 안 던지면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은 압박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반적으로 사실 정상적인 당이라면 네. 이렇게까지 나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떤 의사를 강제적인 이런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참 민주당이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하면은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게 부결표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거이 색출하고 또 정치 생명 끊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 체포동의안 가결하도록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이 대표도 하고 또 의원들도 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부결해야 된다는 논리 박범계라든지 또 뭐 민영배라든지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그 논리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부결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아울러서 또 외곽 조직인 더민주 뭐 전국혁신회의라든지 원외위원장 회의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띄익기 국회 주변에 띄익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를 않나.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가 가결하겠다, 부결하겠다 이런 걸 올려서 그것을 공개하는 이런 것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비명계라든지 일부 중심으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인터넷 여러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게 대한 반대 어떤 의견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나온 얘기가 아까 강효원 원외 당협위원장이죠. 원외 인사, 뭐 장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 제명이네. 이거는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지금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민주 2심 전심 역풍 없다. 친명계 체포안 반대 표단속. 박범계 민형배 의원. 라디오 출연을 하면서 전방위로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부제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전방위 압박인 것이냐 들어보고 오시죠.
에도 불구하고 그럼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영장 국민들께 드릴 수가 발부 없습니다. 여부와 만약 부결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좀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민심의 역풍 우려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역시 그동안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는 프레임이죠.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예. 이게 징계 사유가 분명하니 탄핵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역풍 우려가 엄청 컸거든요. 역풍 있었을까요? 그때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지금. 네. 아까는 원외였습니다만 이번엔 원내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박범계 민영배 의원이 당연히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님. 네. 당론으로 부결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또 하잖아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 당론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인사와 관련된 거라서 익명이기 비밀 때문에. 투표를 네. 합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한다라는 게 정치적 의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단식 시작과 단식 끝날을 즈음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부 다 좀 부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영장의 내용을 보면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고 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고 당대표가 뭐 도주 우리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분명히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회기 때 불러라. 그러면 바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는데 8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한 비회기 기간에 부르질 않았어요. 네. 그때 소환을 했었으면 이 문제가 아무런 그 논란이 없이 진행됐을 텐데 그때 부르지 않고 지금 소환하는 것은 역시 검찰이 우리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갖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단식을 20일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준다라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체포동의안 자체가 원래 정권으로부터 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약간 방탄으로 프레임화돼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을 정권에서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가부를 물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방탄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대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럼 비회기 때 저를 소환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결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당론으로 결정하고 안 하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당론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부결이 좀 대세다. 당 분위기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인 거죠. 근데 일단 본인에 대한 체포안에 대해선 침묵을 하고 있다. 내부에선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솔솔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솔솔이죠. 전면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다들 색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완전히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압박이 협박 압박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솔 나온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지금 이 얘기 사실 솔솔이란 요 단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게 김수철 원장님 이게 강성 목소리가 상당히 있고 네. 이게 사실 언론학계에서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이건데 네. 강성 목소리가 너무 크면은 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 목소리가 이거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의견은 말을 하지 못해서 더 이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인 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아마 침묵의 나선 이론이 적용될 것 같은 상황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식 전후에 사실 외람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거의 행적들이나 과거의 잘못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 내용도 바뀌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강성 분위기가 압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의 한계가 좀 보였습니다. 사실 너무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의 휘둘리는 이런 모습이 결코 국민들에게 그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비핵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로 비핵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그때 합의를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비핵기가 합의 없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서류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모든 걸 다 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 단식에 대한 의미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양의 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과거에 우리 단식의 사례들 보면 YS는 그 직선제 개헌안을 요구해서 관철시켰고요. 그 다음에 DJ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자고 해서 요구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어젠더를 정치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관철시키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단식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고요. 빨리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것들이 네. 희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민주화 요구사항, 국정쇄신하고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흠결들을 감추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 부결을 요구하고 부결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스처로 보인다. 방탄은 방탄일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가보죠. 이재명 체포안 29명 이탈된 가결이다. 친명 찬성 의원 정치 생명 끊을 것. 네. 앞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안 내일 오후 2시에 아마도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좀 표를 보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일단 현재 재적 의원 300명이 아닙니다. 297명이기 때문에 과반, 이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9표가 기점입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67석, 국민의힘 111석. 네. 만약에 여기에 이 국민의힘 말고 뭐 정의당이나 다른 이 당을 합한다고 하면 120석이 될 수 있고요. 야권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뭐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하면 177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167에서 29표 정도만 이탈한다고 하면 이거는 가결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내일 있을 표결에 대해서 전망 예상을 좀 해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2월에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땐 어땠느냐. 이랬습니다. 지난 2월에는 넘어왔을 때 찬성 139, 반대 138, 찬성이 더 많았죠. 하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 과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기권도 9표, 뭐 무효도 11표, 기권 무효도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결 139, 부결 138,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다라는 거. 요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상식 실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마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2월도 부결은 부결인데 찬성이 더 많긴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누가 어느 진영이 어떤 표를 던질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국힘의 의원이라고 해서 뭐 가결표를 던진다.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지금 오히려 저는 좀 생소한 전망일지 몰라도 국민의힘과 검찰이 오히려 가결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반대편에 우리 민주당의 이제 그걸 입장을 보면은 이제까지는 뭐 가결 목소리도 있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강성 지지자층 특히 이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간 지 2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부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표가 절반 이상 나올 것이다. 예, 과반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될 가능성이 저는 예상을 굳이 한다면 정석대로 보통 상식대로 표가 지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좀 공통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원들이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다. 왜 제대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언론도 사실 이 부분을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 MBN도 이 구속영장 청구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우종환 기자의 단독 보고 얘기 좀 이어가 보시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양형 기준은 징역 12년까지지만 이 대표는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 사유가 있으므로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역시 징역 8년까지가 양형 기준이지만 증거은폐 시도 등을 감안해 징역 11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까지 모두 합치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형에 따른 예상 형량을 적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는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 당시 이 대표의 태도도 구속해야 할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영상 녹화는 거부했으면서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 무단 퇴실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법 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지금 검찰은 무기징역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우종환 기자의 지금 얘기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건데 오늘 초반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실린 내용들이 좀 더 나왔습니다. 볼까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의 수차례 위증 요구. 이게 지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A씨한테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협의가 많았다고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으로 말하며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나왔던 얘기죠. 근데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증인 A씨와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고 한다.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검찰 이재명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를 받았다. 일단 횟수가 특정이 됐습니다. 최소 17번. 이 얘기는 17번은 좀 검찰이 이걸 특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영장 속 이재명, 김성태와 통화하며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증언 진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성태와 통화하며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나는 전혀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김병욱 의원님 일단 증거가 없다. 이재명 대표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녹취가 나왔어요. 아까 그 위증교사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랑 그 해당 A씨와 얘기한 녹취가 나왔다. 이거는 또 증거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어제 네. 이재명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전 검사장이죠. 네. 박태균 검사장을 네.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옛날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꽤 된 사건이고 네. 한 번 수사를 해서 그냥 없는 거로 정리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들어갔냐라고 어원들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사 말로는 이재명 대표가 옛날 사건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물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교사를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네. 그게 맞느냐, 이런 옛날의 일을 환기시키는 내용이지 교사는 아니라, 그래서 검찰이 같은 내용을 갖고 네. 이제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못 들은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 정황 증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불법적, 그다음에 탈법적 이런 행위들을 밝혀내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정황 증거들을 계속 보강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뭐 검찰의 수사 기법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구속을 할 만큼 재판부에서 먹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비회기 때 얼마든지 소환하시면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이거를 가결을 시키면 일단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유죄로 판정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다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법원에서의 판결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치적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의 조간, 그리고 저희가 이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 우종환 기자를 통해서도 좀 쭉 봤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다른 입장이다라는 부분을 또 김병호 의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앞으로 계속 뭐 검찰 수사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나올 부분이겠죠.